안녕하세요. 내 보험을 부탁해 박주연입니다. 교통사고 관련한 발생률이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전 시 주의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위험에 노출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교통사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리미리 자동차 보험을 들어놓게 되는 거죠. 자동차 보험은 지금 이제 차량 운전자에겐 필수적인 보험으로 꼽히는데 단순히 가격만 비교해보고 가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꼭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보험 꿀팁들 준비를 했고요. 또 그 밖에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보험과 관련된 알찬 정보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58번 열려 있고요.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진욱, 이가영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번씩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진욱 전문가입니다. 올겨울 유독 기온차가 심한 날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한 번씩 찾아오는 포근한 날들이 정말 반가워 기분 좋게 외출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보통 심장질환은 겨울에 많이 난다고 하는 게 상식인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실제 심장질환은 봄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겨울에 움츠리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활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예방 방법은 간단한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스트레칭과 같이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유익한 정보 많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가영 전문가입니다. 길고 긴 겨울이 드디어 지나가고 있나 봅니다. 봄을 맞이하는 기분이 벌써부터 드는 요즘인데요. 일교차가 심한 요즘 같은 날씨에는 간단한 운동과 함께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보험과 관련된 여러분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638-3958번 1877-324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바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 좀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소중한 나의 자동차, 과연 내 자동차 보험은?입니다. 최근 눈이 참 많이 내렸는데요. 뉴스나 기사를 통해 눈이나 블랙아이스로 발생된 크고 작은 사고들을 접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내 보험을 부탁해 시청자분들도 운전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사고가 발생되었던 적이 있으실 건데요. 큰 사고일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자동차 사고. 그럼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나를 지켜줄 보험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 보험입니다. 네,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바로 자동차 보험입니다. 사실 이제 의무가입 보험이다 보니까 가입을 안 한 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가입은 되어 있더라고 할지라도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좀 어떤 보장들을 해주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생활과 많이 밀접한 자동차 하면 자동차 보험을 빼먹을 수 없죠. 그런데 앵커님 말씀처럼 나와 내 차를 지켜줄 자동차 보험임에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가입해야 하는 것 때문에 대다수의 가입자들은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보험료가 저렴한 걸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혹시 우리 앵커님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이제 저도 운전을 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뭐 보장보다는 이제 보험료 이 부분을 많이 비교를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앵커님도 그러셨군요. 보통 많은 분들께서 보장 내역보다는 보험료를 우선시하다 보니 보장을 줄이시거나 아예 일정 담보를 빼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렇게 가입을 하신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자동차 보험 담보에 대해 잘 모르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암진단비라고 하면 암진단 시 얼마를 받는다는 뜻이구나 하고 보장 내역에 대해 알고 있다 보니 암진단금은 5천만 원을 가입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보험에 있는 자기 신체 손해, 자동차 상해라는 담보들은 어떻게 보장을 받는 건지 잘 모르다 보니 보험료가 좀 비싸다 싶으면 무조건 보장 금액을 줄이거나 비싼 담보를 아예 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앵커님은 자동차 운행 중에 사고가 혹시 발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직 큰 사고는 겪지 않았지만 이제 주변 지인들을 보면 뭐 사고로 인해서 뭐 차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었고 운전자는 이제 동승자가 몸이 다쳐서 아무래도 이제 관련한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후에도 좀 후유증이 남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처리에만 치중하느라 나를 보호해줄 보장 내용에 대해 지나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앞으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더 이상 이렇게 보장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내 자동차와 나를 지킬 수 있는 자동차 보험의 기본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내용들 차근차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자동차 보험의 기본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인데요. 자동차 보험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차량을 소유하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꼭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을 하는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에도 이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책임보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돼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누구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구성은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 1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입 한도를 살펴보면 대인배상 1은 사망 시에는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상 등급별 실제 치료비만 보상이 되고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남을 시에는 1억 5천 한도까지 배상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상 그리고 이제 사망을 자주 들어봤는데 후유장애는 사실상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담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후유장애란 상해 또는 질병에 의해 남는 후유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차량 사고로 인한 대표적인 후유장애로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가 대표적이고 마비 증상, 치아 파절, 청력 이상 등 신체가 영구적 혹은 한시적으로 훼손된 상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상뿐만 아니라 이제 사고로 남은 그 후유증에 대한 보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뭐 대인,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에 대해서 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사고로 파손된 차량에 대한 보장도 가능한데요. 그것은 바로 대물배상 1으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이 대물배상 1은 미가입 시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차량을 소유 중인 시청자님이라면 필수로 가입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최소한의 보험이기 때문에 대형 사고 발생 시나 사망 사고 발생 시 보장 한도를 초과한 나머지 보상에 대해서는 시청자분이 자비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뺑소니, 무면허로 인한 사고 시에는 자기 부담금을 따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보험의 한도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종합보험도 지금 같이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선택으로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는데요. 즉 대인배상2와 대물배상2입니다. 대인배상2는 타인의 부상 시, 사망 시, 대인배상1은 담보의 보장금액이 넘을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담보입니다. 네, 대인배상2의 한도로는 최소 5천만 원부터 무한까지 가능하고 사망 시에는 장례비, 위자료, 상실 수익을 부상 시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비용을 보장합니다. 또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도 보장이 가능한데요. 또한 대인배상2 가입자는 사고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인해 시위대 중과실을 제외한 사고에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책해 줍니다.
자, 대인배상 2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나 휴업 손해비용 등을 보상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대물배상 그럼 2 보장 내용은 뭔지도 좀 살펴볼까요? 네, 대물배상 2의 보장은 사고 1회당 국산차 기준 최소 2천만 원에서 10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수입차와 사고 시 10억을 가입했을 때 최대 20억까지 보장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수입차 및 스포츠카 구매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고급 차량의 차량가액이 점점 상승하는 요즘 같은 때에는 보장 금액을 평균 10억으로 가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10억에서 20억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하면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아닙니다. 실제로 보장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보험료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통 1, 2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시면 10중, 12중과 같이 큰 사고 소식이 자주 들리실 텐데요. 그 정도로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1, 2억 정도로는 사실 처리하기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돈 1, 2만 원으로 대비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꼭 증액해야 하는 담보겠죠? 자, 그럼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인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3억 원으로 산출되었고 그중 70%의 과실이 인정돼 2억 1천만 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대인배상 2도 같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무단횡단으로 보행자 사망사고가 났고 그중 70%로 이제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책임보험만 가입 시에는 사망에 해당되는 1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억 1천만 원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대인배상 2가 같이 가입돼 있을 때는 보상 금액 전체를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또한 대인배상 2는 가입 사실만으로도 상대방과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음주사고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 사고는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례를 확인하고 나면 이제 종합보험과 관련한 필요성 더욱더 절감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궁금한 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을 이제 생각해 보면 뭐 자손, 자상이라는 키워드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네, 자손과 자상 참 비슷한 두 단어인데요. 자손이랑 자기 신체 손해, 자상은 자동차상의 줄임말입니다. 자손과 자상 둘 다 운전자가 다쳤을 때 보장을 받는 것인데요. 표를 보시면 자손보다 자상이 훨씬 더 넓은 범위로 보장을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나 치료비에 대해서 자손은 과실 비율만큼 상기하지만 자상은 내 과실이 있어도 그 비율에 상관없이 전액 보상을 해줍니다. 또한 치료비도 자손은 부상급수에 따라 보상하지만 자상은 부상급수와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보상에 대한 범위일 텐데요. 자손은 부산 등급 한도 내에서 치료비만 보상이 되고 자상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와 휴업 손해비 그리고 위자료와 합의금까지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자기 신체 손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자손보다 자동차 상해인 자상이 이제 보상 범위가 훨씬 더 넓어서요. 마치 이제 나를 먼저 위해주는 그런 이제 특약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뭐 그럼 여기서 살펴볼 게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좀 함께 탑승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같이 처리가 되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동승자가 있었을 때 자손의 경우 운전자만, 자상의 경우 동승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 시 억울하게도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기피할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자손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지만 자상의 경우 내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을 받은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손, 자상. 그런데 이제 자상이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자상이 이제 보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동승자를 좀 자주 태우고 다니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자상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다른 사례 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독 사고의 경우를 좀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이번엔 단독 사고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골절 피해를 입고 3개월간 장기적인 입원 치료로 인해 치료비 500만 원이 발생한 사례인데요. 자손과 자상의 실제 보상 금액 차이를 보시면 왼쪽 자손의 경우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는 한도액 80만 원 보상, 자상의 경우 치료비와 휴업손해비, 위자료를 포함한 79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 속 차량은 제 차량인데요. 사고 당시 앞 차량 급정거로 인해 제동이 밀리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피치 못하게 가해자가 된 상황에서 저 역시도 자손이 아닌 자상으로 재부상에 대한 부분과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직접 사례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주행 중에 차 대 차 사고도 많지만 눈길이나 빗길에서 또 미끄러진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독 사고도 만만치 않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진 속 이제 예를 통해서 뭐 가해 차량이 되거나 아니면 단독 사고에 의한 부분도 자상이 조금 더 이제 많이 보장이 된다라는 점 함께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자상으로 보장을 받았을 때 아무래도 할증이 더 높게 되지 않느냐, 할증 부분을 걱정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할증에 대한 부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할증이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할증이 되는 요인으로는 대인, 자손, 자상 청구로 인한 할증과 대물, 자기 차량 손해 청구로 인한 할증이 있습니다. 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이제 청구가 할증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사고 시 무조건 할증이 되는 건가요? 할증 부분은 어때요? 네, 안타깝게도 대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 자손, 자상 상관없이 모두 할증이 즉시 적용되는데요. 다만 대물 같은 경우 별도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가입 시 물적 할증 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 최대 한도 200만 원으로 설정 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리가 종결된다면 할증이 되지 않지만 200만 원이 넘는다면 할증 요율에 따라 인상된 보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보험 개발원 사이트 내차 보험료 할인 할증 조회를 통해 보험료 변동일을 소비자가 직접 파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이제 할증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빼놓을 수 부분이 없는데, 요즘은 그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고 시 치료비에 대한 부분만 받을 수 있고, 그럼 뭐 차량 수리비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어때요? 네, 차량 수리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차량 손해라는 담보인데요. 자차란 자기 과실이나 자연재해로 발생한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수입차나 대형차와 같이 차량가액이 높은 차일수록 가입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 전체 금액을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잘 따져보고 한도 금액을 결정해서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자기부담금은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선택과 연동되어 있어서 금액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자차 손해 자기부담금이 정해지니 잘 살펴보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차 손해 특약을 살펴보면 단독사고 포함 또는 미포함으로 나뉘는데, 단독사고 제외로 가입하신 경우엔 단독사고, 뺑소니,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되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자동차 보험이 우리와 굉장히 이제 밀접하지만 그동안의 중요성을 또 너무 이제 관가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밖에 또 다른 중요한 특약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바로 무보험차 상해인데요. 예를 들어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 사고를 저질렀을 경우 책임보험의 초과 손해를 추가로 보상하는 특약인데요. 피보험자와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 사고를 보상하며 1인당 2억에서 5억 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2, 자기신체 사고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보면 뭐 자동차 보험 그리고 이제 운전자 보험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무엇이 다른지 이 부분도 좀 비교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필히 연결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죠. 최근 이슈였던 민식이법을 기억하시나요?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던 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 법입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늘어난 추세입니다. 네, 최근 이제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도로교통법이 강화가 되면서 운전자 보험을 리모델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상관관계를 보면 쉽게 자동차 보험은 의무이고 타인을 위한 보험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자신을 위한 선택적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또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으로 나뉘는데요. 실제로 제 고객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100% 가해자의 20km 초과 상태로 사고가 발생하여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재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항상 이 고객분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이 항상 가능한데 뭐하러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셨다는 건데요. 결국 자동차 보험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형사재판을 받고 합의금 2천만 원, 벌금 800만 원을 자비로 납부하였습니다.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많죠. 그 모자란 부분인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운전자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필수 가입 사항으로 규정했지만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간과하고 가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걸 가입하지 않으면 이제 운전자 보험료보다 몇 배를 더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전자 보험은 좀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인과 대물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에서 보상이 가능하나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부분과 신체 손해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 보험이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운전자 보험으로 방어를 해주는 거죠. 운전자 보험은 의무는 아니지만 자동차 보험의 미흡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때문에 필수가 아닐 수 없는데요. 만약 사고 발생 시 시청자님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을 때 지출하게 되는 벌금과 사고 처리 비용 혹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상황에 대비한 변호사 선임비까지 필수 가입 항목입니다. 자, 내용을 보니 이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어느 정도 좀 비교가 되시나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좀 차이를 제대로 알고 운전자 보험도 꼭 이렇게 뒤따라서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 시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런 운전자 보험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 가지 특약들도 마찬가지로 뭐 가입 금액의 한도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가입 한도도 존재하는데요. 최근에는 스쿨존 내 사고로 인해 이전보다 가입 한도도 상향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운전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거나 또는 피해자를 6주 이상 진단에 받게 했을 때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주는데요. 가입 한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만약 19년도 6월 이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이라면 3천만 원으로 보장 금액이 되어 있지 않은지 지금 바로 증권을 확인해 보셔야만 합니다. 네, 예전에 이제 가입하신 고객들 같은 경우는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같은 보험료로 더 많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1억 원까지 최대 이제 보장해 준다라고 한다면 뭐 최근 보험으로 좀 변경하는 게 가장 현명할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보장 한도가 변경되었으니 빨리 확인해 보시고 리모델링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변호사 선임비인데요. 운전 중 12대 중과실 사고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구속이 되거나 검찰에 의해서 공소 제기된 경우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약식 기소는 제외되고 실손 보상이 가능하며
최대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재판이 열릴 경우는 사실 이제 개인이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제 이런 좀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선임 비용 역시나 뭐 이 부분에서 좀 충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벌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특강은 벌금형에 처한 경우 벌금을 납입한 만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게 마찬가지로 대인과 대물로 나뉘는데요. 대인의 경우 운전 중 사고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형에 처했을 때 보장이 가능하고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지만 민식이법 개정으로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또 대물 벌금의 경우 국가의 재산인 가로등, 중앙분리대 등의 재물이나 다른 사람의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발생하는 벌금을 보상해주며 최대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자, 벌금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좀 이런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운전자 보험에 대한 부분, 뭐 이 정도면 보장이 다 끝난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한 게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외적으로도 필요한 특약이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추천드리는 특약은 있습니다. 운전자분들에게 필수가 아닐 수 없는데요. 더욱이 운전을 매일 하신다거나 장거리 운행이 잦으신 분들, 사고가 잦으신 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특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입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이라고도 하는데요. 해당 특약은 내가 운전 유무에 상관없이 자동차 혹은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발생한 상해를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 보장해 주는데 단순한 타박상부터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사고 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입원 일당이나 수술비, 골절이나 깁스 치료비,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도 준비 가능하시다면 추천드립니다. 자, 대부분은 이제 자동차 보험, 뭐 자동차 샀으니까 당연히 자동차 보험 가입해야지라고 해서 자동차 보험만 가입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의외로 뭐 법을 좀 어기면서 뭐 벌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합의해야 될 상황에 처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지만 이제 자동차 보험으로는 불가능해요. 운전자 보험만으로는 가능해 한 거거든요. 근데 운전자 보험을 아직까지 이제 가입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당연히 자동차 보험에 함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운전자 보험은 분명히 이제 따로 가입해야 하는 그런 보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좀 자동차 보험만 가입을 해뒀다 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와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58번 그리고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갱신보험을 알려줘라는 주제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항상 TV나 인터넷 등 글들을 찾아보면 갱신형 보험의 단점만을 소개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갱신형 보험의 장점은 놓치고 비갱신만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내보험을 부탁해 시청자분 한 분을 만났는데요. 비갱신형 보험 한 건과 갱신형 보험 3건 정도를 가입 중이셨습니다. 금액으로는 25만 원 정도를 납부 중이셨는데요.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은 충분히 좋은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네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가입하신 보험 내용, 수입, 나이에 따라 틀리겠지만 갱신형도 상황에 따라 최고의 보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단순히 뭐 갱신형, 비갱신형, 갱신형이라고 해서 나쁘다 이게 아니라요. 상황에 따라서 또 갱신형이 좋은 분들도 있고 아니면 비갱신형이 적절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분석을 좀 필요로 하고 그런 분석을 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전문가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와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통해서 어떤 갱신형 보험이 좋은 보험인지
또는 어떤 갱신형 보험이 안 좋다라고 하는 보험인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쪽으로 지금 사연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요. 또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 주셨는지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직장인 남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험 가입을 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사연 보냅니다. 원래는 부모님께서 가입해 주신 보험을 유지하다가 최근 지인에게 설명을 듣고 리모델링을 받았습니다. 기존 유지하던 보험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는데 지인이 바꿔준 보험은 저렴하면서도 보장이 훨씬 좋아서 정말 제 마음에는 쏙 들었는데요. 그런데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데 보장이 좋아질 수 있죠? 부모님도 저렴하고 좋은 것은 없다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입한 보험에 뭔가 허점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보험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자, 보험료가 이제 비싼 보험을 예전부터 갖고 있으셨는데 최근 보험을 다시 가입하면서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좀 만족을 하셨지만 지금 불안한 느낌을 받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보험을 들고 있으셨는지 그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가입한 내역을 한번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사례자님께서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걸 안 설계사가 저렴한 보험료라는 내용만으로 사례자님을 설득해서 계약을 얻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가입하셨던 비갱신형 어린이 보험이 갱신형 종합보험으로 변경되었고 보장은 동일하며 보험료는 기존 보험료의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아마 최고로 만족하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보험은 당장은 좋은 선택이지만 미래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분명 이제 보험료는 저렴해졌지만 단순히 이제 표만 보더라도 보장 기간에 있어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이란 건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리스크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도 미래를 최대한 예측해서 설계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미래를 예측하려면 먼저 평균적인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알아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신입사원 나이는 31세이고 은퇴 나이는 57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입이 생기는 시기는 고작 26년입니다. 네, 이 표를 보게 되면 이제 뭐 생각보다 수입이 생기는 기간이 좀 매우 짧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짧은 기간이죠. 거기다 우리는 이 26년이라는 기간을 정말 많은 걸 해야 합니다. 최소한 30세부터 60세까지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 경기도권에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다면 못해도 4억 정도, 평균 결혼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국산 차량 구매 2천에서 4천만 원, 만약 자녀 한 명을 키운다면 20년간 3억 원, 평균 수명인 83세까지 식비 2억 3천만 원 정도 금액이 필요로 합니다. 총 합을 보면 10억 정도가 최소한의 지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10억이라는 금액을 26년간 몇 명의 근로자가 수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은퇴 후 23년간 사용할 노후자금까지 생각한다면 정말 무시무시하죠. 자, 짧은 기간 동안에 지출도 많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니까 뭐 최소 금액만 이야기를 했는데도 굉장히 이제 큰 금액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갱신형 보험과 어떤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누구나 다른 보험은 없어도 암만은 꼭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암보험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A사의 10년 차마다 갱신율을 예상한 표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정식으로 고지하는 내용인데요. 가입 당시 30세에 2만 9천 원에 보험료로 아주 저렴한데요. 40세 때 갱신 때는 사실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 10,000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50세부터입니다. 3만 4천 원이 인상되었고 60세 때는 2배인 7만 원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기준에 대조를 해본다면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할 때는 사실상 이런 보험료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더 소득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이럴 때 이제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면 이런 좀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보험료가 높아지고 수입이 없어지는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감당이 힘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수입이 많아지는 나이에 보험료도 같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수입이 끊기는 시점에도 보험료는 계속 갱신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료뿐만이 아닙니다. 은퇴 후 보험료가 부담되어 해지하기에는 이미 수많은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나이가 되어 해지도 쉬운 결정이 아니게 됩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발표한 연령별 암 발생률을 보면 은퇴 시기인 60대부터 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고도 쉽게 해지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보장이 필요한 나이가 됐는데 새로 가입하기도 어렵고, 기존 보험도 비싼 보험료가 되면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아무래도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갱신형 보험을 무조건 피하는 게 또 답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도 경쟁사가 많다 보니 안 좋은 상품을 판매한다면 이미지 실추와 매출 하락이 이어지니 상품 가치가 있는 보험만을 판매하는데요. 그렇다면 분명히 갱신형 보험도 장점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갱신형 보험의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갱신형 보험을 많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비갱신형 보험보다 월등히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같은 보험료를 지불할 때 몇 배로 많은 보장들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표에서 보시면 암 진단비 3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천만 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2천만 원으로 각각 암, 뇌, 심장 진단비 3천만 원씩 가입했을 때 비갱신형 보험과 갱신보험 차이는 무려 5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네, 확실히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사례자님이 왜 보험을 좀 재가입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례자님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혹할 수밖에 없는 금액 차이죠. 그렇다면 언제 갱신형 상품이 필요할까요? 뭐 보통 뭐 20대, 40대 이럴 때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요? 네, 20에서 40대 때 가장 저렴하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다면 좋은 선택이 되겠죠. 그런데 나이가 50에서 60대가 되시는 분들도 갱신형 보험을 추천드립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비갱신형 상품을 바탕으로 가입하였으나 보장이 적을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거나 보험 가입이 힘들어지는 50에서 60대 분들 중 기존의 보험료가 너무 높거나 보장이 너무 적은 경우 갱신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20대부터 40대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하고 이제 추가로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갱신형 보험료를 추천하지만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 보험의 유무보다는 이제 보험료가 보장 대비해서 너무 높거나 뭐 보장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갱신형 보험이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20대에서 40대 분들의 가입 요령을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자녀가 어릴 확률이 높은 소비자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말인즉슨 암, 뇌, 심장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은 생활비를 필요로 할 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3인 가족 기준 생활비 평균이 290만 원임을 감안하고 암 같은 경우 초기 재발률이 높아 완치 판정이 5년 정도 걸리는데요. 못해도 절반이 2, 3년 정도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진단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7천만 원에서 1억이 필요로 하다는 건데요. 만약 비갱신형 보험만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면 그 금액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비갱신형과 갱신형에 나누어서 가입한다면 집중적으로 보장이 필요한 기간 동안은 조금 더 적은 부담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기본 바탕은 비갱신형이 좋지만 그렇다고 이제 모두 비갱신으로 가입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크니까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는 동안까지는 갱신형 가입을 통해서 좀 적은 보험료로 집중 보장을 받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0대에서 60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가입을 해봐야 될까요? 네, 사실 가장 좋은 상황은 적절한 담보로 가입한 상품이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 상품들로 준비가 돼서 납부가 끝나가는 상황이 가장 좋은데요. 만약 납기 기간이 많이 남았거나 보장이 너무 적은데 보험료가 높은 경우는 30년 납 30년 만기와 같은 갱신형 상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실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50대가 되면 은퇴 시기에 가깝고 대부분 노후 준비에 많은 투자를 하실 시기이고 60대는 이미 은퇴하셨을 확률이 높은데요. 만약 5에서 60대 분들이 비갱신형 20년 납 100세 만기와 같은 상품을 가입한다면 노후에 집중할 시기임에도 많은 자금이 보험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확률상 20년을 채우기는 정말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갱신형보다는 저렴한 갱신형 상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순히 비갱신형 상품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그러니까 맞는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이런 부분을 좀 따져서 가입하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 내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저희 전문가에게 꼭 물어보시고 가장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설계받는 게 현명하신 방법이겠죠? 답답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내가 가입해야 되는 보험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나요? 그렇다면 전문가의 도움 한번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어요. 02-2638-3958번, 1877-324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 보시면서 문자로 궁금하다라면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꼭 알아야 되겠다 싶은 꿀팁들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옛날부터 유지하던 보험이 있는데요. 이름이 CI보험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 무조건 해지하라는 말만 가득 있더라고요. 정말 안 좋은 보험인가요? CI보험 저희가 뭐 방송에서 늘 이야기를 하지만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보험이에요. 어떻습니까? 정말 안 좋은 보험인지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CI 보험.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가입해 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연 주신 분께서도 아마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물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들지만 통쾌한 답변을 얻지 못하셔서 사연을 보내주셨으리라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CI보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CI보험 이제 사실상 저희 방송에 언급되는 단골 주제인데 그럼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문제점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CI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CI란 Critical Illness의 약자로 말 그대로 중대한 질병을 뜻합니다. 이 CI보험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의 50에서 100%를 선지급하는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망보험금과 질병 진단금을 별도로 알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은 꼭 아셔야 할 내용 중 하나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선지급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 중대한 질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혹시 앵커님은 중대한 질병이라면 어떤 질병이 떠오르시나요? 글쎄요, 뭐 암, 뇌 질환, 뭐 심장 질환, 뭐 이런 부분들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3대 질병을 CI보험에서 주로 다루는데요. 대표적으로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 있는데 각각 국내에서 암 1위, 심장질환 2위, 뇌혈관 질환 4위로 관련 질병이면 어떤 질병이든 중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CI에서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을 각각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앵커님은 암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중대하고 중대하지 않고를 나누실 수 있나요?
오늘 두 분이 저에게 진짜 질문 많이 하시네요. 자, 암이라면 이제 뭐 초기든 말기든 모두 위험한 질병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치료도 어렵지만 사실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발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에게는 뭐 암 자체가 위험한 좀 중대한 뭐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대해서 중대한 질병이다, 아니다를 나눌 수 있을까요? 아마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암은 무조건 중대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CI보험은 기준을 두고 그 중대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3대 질병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대해서 좀 중대한 질병으로 인정을 받는지 이 부분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CI 보험의 단점을 말씀드리는 만큼 일반적인 질병의 정의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암 같은 경우 일반적인 건강보험에서는 조직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과다하게 증식하는 증상을 암이라고 정의하였는데요. 이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암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CI보험에서는 중대한 암으로 불리우고 악성 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증식해야만 암이라고 정의하였는데요. 이 말은 전이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주위 조직으로 전이되는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보통 평균적으로 3기 정도가 되었을 때 전이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면 뭐 실질적으로 암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좀 보장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뇌질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조건들이 좀 있을까요? 네, 뇌질환 같은 경우 그 중에서도 CI보험은 뇌졸중 또는 뇌출혈로 가입을 많이 되어 있으신데요. 그나마 최근 보험 같은 경우 뇌졸중으로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건강보험에서는 뇌졸중의 정의를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인식 저하와 장애 마비를 수반한다고 정의하였고 보편적으로 알고 계시는 뇌졸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CI보험 같은 경우 뇌내 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하여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관을 보면 신경학적 증후로 나타난 장애로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후유 장애율로 25% 이상인 장애 상태에만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심장질환에 대해서도 좀 짤막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심장질환은 어떻습니까? 네, 심장질환 같은 경우 CI 보험은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건강보험은 세 개의 관상동맥 중 어느 하나라도 급성으로 막혀서 심장근육 조직이나 세포가 괴사하는 증상이라고 정의하였는데요. CI 보험 같은 경우에 관상동맥이 막히는 부분은 동일하나 흉통이 존재해야 하고 심근 조직의 비가약적, 그러니까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변하지 않는 상태로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보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장점만 있고 보험 뭐 단점은 그러니까 장점은 없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당연히 장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하셨다면 해당하는 중대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미리 사망보장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중대한 질병 및 수술 시 납입면제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암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입하신 연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2006년도 부근에 가입하신 경우 요즘은 유사암으로 분류되는 갑상선암도 납입면제에 포함된다는 점과 그나마 암은 조건이 유한 편이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워낙 이제 CI 보험이 잘못됐다, 뭐 문제점, 또 CI 보험에 가입하셨네요. 우리가 이제 그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CI 보험의 단점만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CI 보험은 나쁜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CI 보험도 분명히 각각 개인에 맞게 장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보험이란 간에 사실상 뭐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건 이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보험들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상황들을 좀 전문가에게 설명을 하시고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서 보험을 좀 설정해 보시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요.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어요. 02-2638-3958번 1877-3249번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